아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아니요. 이제 10월에 그런 거는 시작하고 그건 10월에 지금 시작하는구나. 오케이. 그 영어 책도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네. 필요하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다 줄 거예요. 네. 음흠. 됐다. 그러면 자, 한번 화면을 보여줄게요. 네. B라는 것은 ratio라고 영어 책에는 써 있어요. B는 뭐냐면 우리가 혹시 3 나누기 4를 본 적이 있죠? 요거는 네. 4분의 3입니다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여기에 아마 익숙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누기고요. 이거는 분수인데요. 사실은 자, 표현은 이렇게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3대 4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항 이렇게 앞에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어서 후항 이렇게 불러요. 항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를 가진 하나의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가 뭐지? 그러면 사람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사람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미를 가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4도, 3도 나름 의미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으면 후항이고 그건 분모가 될 거고 나눗셈에 여기에 오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고 분수에선 위로 가고 나누기에선 맨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네. 이 세 개 중에 세 번째 이 사람이 B예요. 이름이 좀 많이 있어. 지금 나는 너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중이에요. 자, 너는 이름이 몇 개 있죠? 저요? 이름 몇 개 있어요? 셋. 3개 있어요? 좋아요. 나도 이름이 한 4개 있는 것 같은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사람의 이름이, 나누기 이렇게 생긴 사람의 이름이, 분수 이렇게 생긴 사람의 이름이 B인데요. 얘도 이름이 지금 벌써 3개나 있어요.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어야 됩니다. 자, 이름을 수학 교과서에서는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define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definition. 쉬운 말로 이름,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름, 의미.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분수는 B에게는 B의 값이라고도 불러요. 자, 저 분수를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B의 값이라고도 부른다. 값은 영어로 value라고 합니다. value, B는 ratio 이렇게 부를 거예요. 분수에서 분수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분수를 또 frac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분수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분모라고 부르죠. denominator 이렇게 불러요. 그럼
3 같이 분수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분자요. 그렇지. 분자 numerator, numerator, numerator 이렇게 불러요. 얘도 이름이 다 있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름을 좀 알려주면 힘들 테니까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오늘 줄 수업 노트 위에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자, 이제 연습해야지. 자, B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B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해볼게요. B의 의미. B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뜻이에요. B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네, B의 의미에 대해서 2대 3이라는 말이 있다면 자, 무언가가 여기 2개 있으면 저쪽에는 3개 있는 거와 같아요 라는 뜻이다. 무언가가 여기 2개 있으면 저쪽엔 상자가 3개 있는 거랑 같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가 여기 2개 있다면 저쪽에는 3개가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 상자 속에 물건이 뭐 2개가 들었을지 이 세모 상자 속에 물건이 3개가 들어있을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이제 상자 속의 물건의 개수는 마음대로 상상을 해도 됩니다. 물건이 하나씩 들어있을 수도 있죠. 별이란 상자에는 물건이 하나씩 들어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 2대 3이라 그러면 이건 B이고요. 그럼 진짜 실제 개수가 여기는 4개고 여기는 6개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개수가 6개에 9개가 될 수도 있고 2개에 3개가 실제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상상에 맡길게. 괜찮아, 아무렇게나 생각해도요. 요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진짜 개수가 몇 개인지는 마음대로 상상해도 된다. 그리고 진짜 개수가 어찌됐든 간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2대 3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으니까 전항,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으니까 후항 이렇게 불러요. 자, 부르는 이름은 2대 3 이렇게 말합니다. 2대 3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어로도 얘기해줘야지. 2대 3의 요 부분을요 versus 이렇게 불러요. versus. 아니면 네, 그냥 2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2, 2, 3 이렇게 2, 2, 3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B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 단어가 많아서 헷갈린다. 첫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내내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이름이 많아서 익숙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거다. 네,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돼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계속 할 거니까 일단 쌤이 이 페이지를 없앤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요. 자, 이제 읽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학 기호와 숫자를 쓰는 거 말고요. 한글을 써서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2대 3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3에 대한 이 의비 이렇게 읽기도 해요. 뒤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꼭 땡땡에 대한이라고 말해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E라고 얘기해 주고요. 2대 3이라는 모양은 B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자, 거꾸로 읽어도 돼요. 2의 3에 대한 B라고 읽어도 됩니다. 순서는 말의 순서는 바꿔도 괜찮아요. 하지만 3을 보면서 너는 반드시 3에 대한 2를 보면서 너는 이의라는 말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는 B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너무 복잡하진 않나요? 안 복잡해. 좋아요. 만약에 복잡하면 내가 다시 얘기해 줄 거니까. 자,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어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단어는 자꾸 써봐야 익숙해져서 좋아져요. 자, 여기 봅시다. B 8대 6에서 전항은 무엇입니까? 그랬네요. 1번 B 8대 6에서 전항은 무엇입니까? 넌 누가 전항일 것 같아요? 8이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자, 조금 빨리 배워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전항이 5인 B는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누굴 것 같아요? 5번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조금만 속도를 내볼까, 이제? 네. 조금만 더 사용하다 보면 완전히 익숙해지겠다, 그러면.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하여도 B의 값은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또 이런 분수를 만났을 때 똑같이 2로 나누어서 2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자, 이걸 약분이라고 부르죠, 그죠? 나누기를 하는 걸 약분이라 하죠. 영어로 reduce라 그래요. reduce. 네. reduce는 줄이다인데 오늘은 줄이다란 뜻으로 안 쓰이고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줄이다인 약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divide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나누기를 하는 거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simplify, 간단히 만들어 라고 하는데 간단히 하라는 게 무슨 뜻이야? 2분의 1처럼 4분의 1을 만들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단어를 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분위기를 잘 읽어서 이해하면은 돼요.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도 말을 알아듣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약분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저 2대 4, 4분의 2가 2대 4와 같은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2로 나누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1대 2라고 줄여서 간단히 만들어도 좋습니다. 쌤은 오늘 간단히 하여라 라는 말을 쓸게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면 간단히 하는 거다. 이 행동에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간단히 한다고 한다. 그럼 4대 6이 8대 12가 되었습니다. 뭐야? 이렇게 내가 곱하기 해도 되나요? 곱하기? 네. 그렇죠. 곱하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도 돼요. 2와 4에다가 난 오늘 3 곱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6대 12야. 그래서 B를 계산하는 동안 분수를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건데 오늘 옷만 다르게 입었다 이렇게 생각해 줄래요? 서로 같은 사람인데 옷을 다르게 입은 거랑 비슷합니다. 내용,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자, 4대 6이 8대 12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곱한 건가요? 2요. 그렇지, 됐다. 그러면 잘 푸른 거예요. 자, 지금 해결하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나요?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해봐야지. 이제 천천히 그렇게 해볼게요.
221, 306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더니 13대 18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스텝 1에서 스텝 2로 변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씩 나눠졌어요. 그렇죠. 전항과 후항을 17로 나누기를 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네. 자, 5번 15대 27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십시오. 그랬습니다. 15대 27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네. 15대 27을 간단히 나타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나눠서 약분? 네. 그렇지, 맞아. 약분하다야. 사실 간단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행동이 숨어 있는데 지금 얘기 잘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약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3이요. 그렇죠. 그래서 5대 9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5대 9. 자, 6번. 전항과 후항을 곱해서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거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연수의 비가 될까요? 32대 17. 아, 그렇지. 10을 곱했구나. 그러면 얘기 잘했다. 32대 17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더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더 이상 안 돼요. 그치, 이제 고민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기는 10을 곱해가지고 32대 17이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오늘 수업 노트예요. 이건 이따가 오늘 수업한 걸 다시 보여주면서 뭘 했는지 복습을 할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네. 자, 이제부터 7번. 어떤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요와 같은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분모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를 곱하면 됩니다. 써 있습니다. 얼마 곱하면 되게? 3이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말이 혹시 어떤 단어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입니까? 4요? 10이에요. 자꾸 까먹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인가요? 6이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난 것 같구나. 최소 공배수를 영어로 LCM 이렇게 불러요. Least Common Multiple 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Least Common Multiple. 최소, 리스트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common은 공통의, multiple, 배수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8번. 괄호 안에 b를 넣었을 때 비례식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15대 8 옆에 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15대 8 옆에 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누굴까요? 3이랑 5요.
5대 3 와도 상관없죠.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 너는 이것을 간단히 한 거예요. 그죠? 즉, 나눗셈 약분을 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거 말고 곱셈은 하면 안 되나요? 되죠. 그래요. 그러면 곱셈에서 이 옆에 와도 되는 사람 85 되나요, 이거? 저건 어려울 것 같은데. 4를 곱하면은 만약에 60이 되고 32가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와도 되는데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1, 2, 3, 4, 5에 3. 있네. 그죠?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네. 5번에 있고요. 또 있어? 3 곱하는 거? 3번. 3번. 그럼 2 곱하는 거 생각한 거야? 네. 30과 16 되는 거? 이것도 매우 좋아요. 이 곱셈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자, 지금 하는 문제들은 그러면 좀 쉬운가요? 네. 비례식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비례식으로 갈게요. 비례식. 자, 지금부터 B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비례. 6학년 2학기 거 아니에요? 맞아요. 6학년 2학기 거예요. 왜? 6학년 1학기 거라고. 지금 너는 6학년 1학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네. 그렇구나. 자, 6학년 2학기 배우고 있는데 많이 어렵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따가 1학기 거, 2학기 거 한꺼번에 또 얘기해 줄게요. 복습할 때. 네. 요거는 사실 학년의 구별 없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아마 학교에선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생긴 거? 참, 아직 학교 안 들어갔다 그랬지. 내가 자꾸 착각한다. 자, 비례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비례식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나면요.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 책을 책은 아직 안 했구나. 그렇구나.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비례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는이 있어요. 그리고 네. 4대 6 같은 친구가 있어요. 네. 자, 이건 전, 후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네, 그리고 비례식의 특징은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내항이라고 부르는데 10이잖아요. 자, 바깥에 걸 곱하면 외항이라고 부르는데 12입니다. 똑같아요. 이것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요 9번 보세요. 비례식은 어느 것입니까? 물어봤는데요. 너가 지금 배운 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몇 번입니까? 4번이요. 그렇지. 이게 비례식이에요. 자, 근데 맞는 비례식인지 확인해 봅시다.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틀린 거는 비례식이라고 인정 안 하고 버려야 하거든요. 자, 확인하는 방법 두 개 이렇게 곱해 보니까 12. 두 개를 이렇게 곱해 보니까 12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배웠네요. 두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이제 배운 거. 배우는 건 엄청 간단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자, 10번. 4대 7의 비율은 7분의 4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4대 7의 비율은 7분의 4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네. 그래, 좋아요. 그럼 2번도 한번 가봅시다. 두 개는 후항에서 외항인 수는 8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후항이면서 외항인 거 누구예요? 그럼 8이 아니라 누굴까요? 9예요. 전후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외항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여기를 내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후항이면서 외항인 건 72죠.
9는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그건 무슨 얘기예요? 9라고요? 아, 아, 말씀, 아니야. 좋아요. 이해가 아니야. 잘 안 갔어. 이해가 잘 안 갔어도 괜찮으니까 9를 말하게 된 너만의 이유가 있어요? 8이랑 70이랑 이렇게 된 줄. 그렇구나. 나누기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네. 갑자기? 네. 자, 내향이. 뭔가 나누기를 했을 때는 나눌 수 있는 이유가 교과서에 나와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응? 네. 그런데 방금 그럼 나눌 수 있는 이유, 교과서에서 허락하는 어떤 행동들 아까 다 얘기했어요. 쌤이랑 얘기해서 교재에 나와 있거나 필기해 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누기를 갑자기 생각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9가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갑자기 나누기를 하고 싶어진 거죠? 아니 그거를 그건 아니고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쓰는 게 72에서 호황이면서 외향인 저는 8입니다. 그냥 얘가 약간 그냥 뭐 헷갈렸어? 72에서 72가 뭐? 설명을 쭉 해보세요. 27대 72 뒤에 3대 8은 27대 72에서 호황이면서 외향인 수는 8입니다라는 그 문장의 이해가 잘 안 가. 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어떻게 9라는 결론을 내렸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결정하기 어렵다. 보통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멈추죠. 그리고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9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이해가 안 갔는데 9를 어떻게 선택했어요? 네, 그냥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내향이랑 외향이 잘 이해가 못 가요. 그냥 모르니까 일단 그거를 그냥 해본 거죠. 모르기는. 찍어봤어요? 그냥 찍어봤어? 아니 그 8이랑 72랑 하는 줄 알고 그냥 네. 자, 내 말 잘 들어요. 응? 네. 자, 8이랑 72를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자, 이 한다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네. 그런데 나는 뭘 지금 질문하는 거냐면 왜 8과 71을 갑자기 나누기를 하고 싶어졌는지를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왜? 싶어진 게 아니라 네. 뒤에서 8이랑 71을 이렇게 하고 3이랑 27을 이렇게 한 줄 알고 헷갈려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가? 자, 내가 이렇게라는 단어를 쓰면 쌤 못 알아들어요. 너가 말한 이렇게는 더하기야, 빼기야, 곱하기야, 나누기야. 여기서 8이랑 8이랑 72를 이렇게 묶어서 하고 3이랑 27을 묶어서 하는 줄 알고 자, 헷갈려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네. 묶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뭘 하는 거죠?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내향에서 8이랑 27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내향 이렇게 선으로. 8과 27을 선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 지금 나누기 말하는 거니? 아니 그 내향 그걸로 이렇게. 내향은 이 둘이 내향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둘이 그 외향이다 이렇게 파란색 말했죠. 선 그거랑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이 28에서 27로 가고 72로 이어지는 줄 알고. 일단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상들이 막 결합이 좀 되었네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혼란은 좀 차츰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2번 정도 더 사용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줄게요. 자, 13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시오. 쌤이 아까 보여준 게 비례식의 성질이라는 거고요. 네, 처음 배우는 사람도 지금 너랑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배워요. 비례식의 성질, 내항 2개를 곱한 거와 외항 2개를 곱한 것이 서로 같다. 자, 내항 2개, 기역과 28을 곱하기를 한 답과 외항 2개를 곱하기를 한 답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0.4 곱하기 21은 기역 곱하기 28이에요. 이해 갑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배웠죠, 그죠? 지금 수업 때 배웠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수업 때 배운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가 똑같이 약속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웁니다. 배우면 요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기억에 얼마가 들어가도 될까요? 기억에 기억에 0.4 곱하기 21은 얼마일까요? 8.4요. 좋아요. 자, 이제 기억에 들어가도 되는 숫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은 8.4 나누기 28을 하면 되겠죠. 혹시 이런 곱셈을 배워본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저런 이런 나눗셈도 할 수 있겠어요? 아, 참, 곱셈이란다. 나눗셈. 3.3? 0.3. 아, 0.3. 0.3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8.4라는 게 28이니까 그냥 84 나누기 28로 바꾸고 오.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번 옮겨. 그럼 암산했나요? 네. 잘했다. 요거는 암산을 잘하는구나. 암산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암산은 천천히 연습하면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암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쌤이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잠깐만, 우리 노트가 어디 갔지? 아하. 자, 한 번 더 써봅시다. 15번에서 한 번 더 사용해 보죠. 비례식에서 네모안의 수를 구하시오. 반복해서 지금 아까 비례식의 성질을 계속 보여주려고 일부러 반복해서 풀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전, 후가 있고 는이 있으니까 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내항 바깥이 외항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많이 반복하고 있죠? 내항, 외항이라고. 내항은 2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 외항도 3과 30 2개 있는 겁니다. 자, 성질이 뭐죠? 성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은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같아진다. 둘을 곱한 결과는 같아진다. 곱셈한 결과는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네, 여긴 이제 90이네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일까요? 6이요. 네, 6이 맞아요. 그러면 비례식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네. 자, 14번도 16번도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것만 연습하면 잘 하는 겁니다. 17번도 19번도 그거 연습하는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시킵니다. 자, 분수 있을 때도 잘 할 수 있어요. 분수 있을 때. 글쎄. 분수가 글쎄요.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많이 했죠. 그죠? 예, 분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뭐 저기 새로운 환경은 아니고 두 개 곱하기 하고 두 개 곱하기 하면 여전히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내항, 저쪽 것을 외항 이렇게 부른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해도 된다고 배웠죠? 외항과 내항을 어떻게 해도 되죠? 곱하기 해도 되죠. 네. 곱하기라는 행동을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너 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 곱하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네. 해도 되느냐? 곱하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6분의 5 곱하기 네모 5분의 2 곱하기 2 해도 똑같다는 거죠. 곱하기를 한 결과 누구와 누구를 곱해요? 내항과 외항을 곱하기를 한 결과가 여전히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네, 좋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맞출 수 있겠어요? 네. 얼마 같아요? 자, 말해보자. 네. 예. 10분의 40. 자, 5분의 4가 되죠? 그죠? 네. 그럼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나누기 6분의 5를 하는 거죠. 이거 배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 배웠어요? 네. 그렇다면 이 밑줄 친 사람 계산한 결과는 뭐죠? 계산하면은 4를 2로 바꿔요. 4를 2로 바꿔준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4를 2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다. 4를 2로 6이랑 4랑 대각선으로 이제 2로 나눠주니까. 대각선으로 나눠진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방금 얘기한 그 원리를 A라고 할게요. 네. 그런 원리는 없어요. 지금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랑 6이랑 이렇게 나누는 건 나누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누기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곱하기일 때 쓰는 원리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둘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이쪽으로 쭉 빼서. 자, 이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원리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원리가 있어요. 이건 써도 돼요. 그래서 A랑 Y랑 B랑 X랑 이렇게 써도 되죠. 문자라서 좀 힘든가요? 그러면 숫자로 바꾸면 되죠. 문자나 숫자나 성질은 똑같거든요. 2 곱하기 4, 3 곱하기 5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느냐? 네. 네, 그래서 25와 24가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네. 어려운 거 없나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지금까지 그래서 반복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자, 네. 반복 이제 기초 연습이 끝나면 이렇게 단어를 좀 써서 혜정이와 현석이가 예금액이 5대 9인데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를 풀 때 써먹어요. 감자와 네. 고구마가 5대 4인데 감자와 고구마의 무게합이 18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유형을 좀 배워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혜정이와 현석이가 예금액의 비는 5대 9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현석이는 그게 45,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대요. 네. 그럼 혜정이는 얼마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을까요? 혜정이는 9는 곧 45,000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25,000원이요. 25,000원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 있나요? 자, 조금만 자세히 들어봅시다. 그 4만 5천 나누 5대 9인데 어허. 그 4만 5천 나누기 9를 하면은 몇 대 1이 1은 5,000원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 자, 몇 5대 대 1이 1이 되면은 1은 5,000원이다. 네. 일단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계속 얘기해 봐요. 그래서 네. 그 4만 5천 나누기 9를 했거든요. 왜냐면 45,000 나누기 9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자. 왜냐면 몇 대 몇인데 그러면은 9가 아니 몇 대 몇에 1이 얼마인지 알아야 예를 들어 5가 나오면은 1은 얼마인지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 바로 그거야. 너 설명하는 거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단어와 문장을 써서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겠죠? 그죠? 응? 네. 그죠? 선생님이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오늘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너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으면 알고 있는 것, 배운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긴 배운 것 같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건 이거죠. 자, 5대 9라고 했는데 쌤은 이거 분수랑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그지? 자, 분수 생각해라. 비를 보는 날 분수 생각해라 그랬어요. 분수는 뭔가를 곱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죠? 분수는 곱하기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9가 4,500이 되기 위해서 얼마 곱하죠? 5,000 곱하면 9는 4,500이 될 수 있죠? 아니, 45,000이 될 수 있죠? 네. 예, 똑같이 5에도 5,000 곱하는 거 아니에요? 분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0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설명도 좋고요. 다른 설명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방금 배운 비례식으로 이 상황을 한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볼까요? 5대 9는 네모 대 45,000과 똑같죠. 맞나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5와 45,000을 곱한 거는 9와 네모를 곱한 거랑 같다고 말해도 괜찮죠? 아까 이런 성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운 걸 기억해서 사용해야지만 깔끔하고 쉬워집니다.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 걸 기억하고 사용한다.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숙제, 즉 공부하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9 곱하기 네모는 5 곱하기 45,000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네모 자리에 5,000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5천 생각해도 좋고요. 아까 너가 한 설명이 나쁘진 않은데 아직 설명이 조금 이렇게 불완전해요. 너가 스스로 말했죠. 아, 이 설명 되게 어렵네. 이렇게. 그죠? 그것은 설명하는 방식을 연습해야 돼. 단순히 숫자만 맞춰가지고는 논리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계산은 잘할 수 있는데 뭐가 뭔지 몰라도 계산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답을 잘 맞추는 연습보다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는 연습이 훨씬 더 논리를 발전시키고 수학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23번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자와 고구마가 5대 4의 비로, 이건 이제 비입니다. 들어있고요. 감자와 고구마의 합은 18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자, 쌤이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 사고방식 하나 알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까 5대 4라고 하면 무언가가 5박스 있으면 이쪽엔 4박스 있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요? 네. 뭔가가 5개. 그럼 합쳐서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있어요. 그렇죠. 5개, 4개 있고요. 그게 9개 있는 거와 같다. 근데 그게 지금 18kg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 하나당 몇 킬로그램인가요? 실제로는 2kg. 그렇죠. 2kg이죠. 자, 이제 얘기합시다. 감자는 진짜로 몇 킬로그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5상자 있으니까. 저는 2kg에 박스가 5개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10kg. 네, 실제 감자는 10kg 있는 겁니다. 자, 2kg 박스가 4개 있어요. 그럼 실제 감자는 몇 개 있죠? 실제 감자는 8kg. 네, 8kg 있어요. 끝. 답을 다 얘기 잘 했습니다. 감자는 8kg 있는 겁니다. 아, 이건 고구마구나. 미안해. 감자는 10kg 있는 겁니다. 자, 비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비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요? 교과서는 이런 거보다는 식을 세우는 것을 좀 더 좋아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x라는 걸 배우면 5 곱하기 얼마가 또 4 곱하기 얼마가 진짜 실제 무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진짜 무게는 이런 거고 이건 b야 이렇게요. 2개 더해서 18이 나와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하죠. 둘 다 좋아요. 어떤 걸 써든. 너는 어떤 거에 더 익숙한가요? 아직 처음 배워서 둘 다 좀 낯설은가요? 지금 2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게 익숙한가요? 첫 번째 이렇게 다 있어. 첫 번째 게 조금 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첫 번째처럼 해주세요. 네. 익숙한 것을 먼저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 아니면은 쉽게 느껴져 그런 거를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잘 쓰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덕분에 이제 다른 어려운 것들을 배울 때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집에서 한번 공부해 보라고 보내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해 보라고. 전부 다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 공부한 거는. 자, 물론 나는 오늘 푼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노트에 저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복습하고 싶으면 이 노트를 보고 쌤이랑 오늘 한 설명을 떠올려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노트를 보지 말고 집에서 한번 그냥 풀어보세요. 노트를 보지 말고. 그래서 채점을 좀 해가지고 어떤 걸 잘 풀고 어떤 걸 잘 안 풀리는지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학년 1학기께 지금 안 돼 있다고요? 자, 비와 비율 요거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벌써 다 얘기 끝났어요. 쌤이 원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아까 비와 비율 얘기까지 다 끝냈거든요. 이런 수업을 좀 많이 네. 하는 편입니다. 듣는 사람 편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몇 문제였지? 30문제. 이것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줄게요. 근데 문제를 좀 쉬운 걸 골랐어요. 일단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 참 어려울 수도 있대. 집에서 공부하면 너무 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10개씩 더 줄 거예요. 쉬운 거 다 풀고 나서 어려운 것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비와 비율 수업합니다. 아까 근데 비 얘기 다 끝냈는데 기억나요? 네. 어, 네. 호랑이 네. 64, 기린 16이, 464 8입니다. 네. 호랑이는 기린보다 몇 마리 많습니까? 이건 비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숫자 계산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자, 3번 아까 얘기해 줬죠. 자, 4대 5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죠? 네, 4의 5에 대한 이랬어요. 5에 대한, 대한이 붙어 있는 숫자는 뒤로 간다. 4의가 붙어 있는 숫자는 앞으로 간다. 4의 5에 대한 하고 B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5에 대한 4의 비, 5에 대한 4의 비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4의를 뒤로 빼서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4와 5의 비 이것도 좋아요. 4와 5의 비 이렇게도 읽습니다. 4와 5의 비 4대 5라고 읽어도 괜찮죠, 그죠? 뭐지? 그럼 다른 게 없나? 4에 대한 5의 비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자, 4에 대한 그러면 4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갔어야죠. 이건 잘못됐네.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네.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해봤는데 어때? 비 어려워요? 쌤이 시작할 때부터 그 설명 다 했죠, 그죠? 비 얘기를 같이 했어요. 원래 비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배워도 다들 힘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3대 5를 말해보세요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비와 비율에서 이런 네모칸 문제를 잘 풀게 해주기 위해서 비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했죠? 분수로 바꿀 수도 있다. 2대 3은 3분의 2와 같은 거다. 그랬죠? 네.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비의 값이라고도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분수에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위아래로 곱하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죠, 그죠? 나누기를 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자, 너가 아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냥 하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자, 구체적인 단어들이 막 빠져 있어. 이렇게라는 게 어떻게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좀 썼었어요. 자, 이런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단어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가 어떻게 한대?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나누기로, 뭐 옮겨,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단어를 다른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인 말하기, 구체적인 말하기 연습이에요. 수학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수학을 배우는 방법을 잠깐 얘기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말하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논리적인 말하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쌤이 하는 수업을 잘 들어보세요. 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들어보세요. 그 단어를 써야 되는 순간에 중요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듣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 자, 새로운 문장 한번 배워보죠. 저거 무슨 뜻일까요?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 5배. 여학생 수의 땡땡배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을. 자, 여학생 숫자에다가 네모를 곱하면 남학생 수가 됩니다. 알겠니? 예, 이 몇 배 합니다 라는 말은 곱하기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를 곱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네, 어려웠나요? 아니요. 좋아요. 자, 비와 비율을 예전에도 이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너가 어렵다고 한 거, 비와 비율을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한 게 너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럼 너가 한번 말을 해봐요. 아니, 엄마가 얘기한 건 쌤이 들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됐고, 너는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잘 가르쳐줘서 이해가 갔어요. 아, 배운 다음에 이해가 좀 갔어요? 네. 다행이다. 오케이. 너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해도 돼요. 선생님이 또 엄마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쌤이 훨씬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공부는 너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모르겠는 거, 너가 헷갈리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자, 색칠한 부분은 b의 값을 기하 분수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b의 값이라고 그걸 기하 분수로 나타내라고요. 혹시 여기 모르는 단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한 거죠? 좋아요. 그럼 표현해 봅시다. 우리 뭐라고 표현해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전체 삼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은 전체 하나, 둘, 셋, 전체 8개죠. 그죠? 9개. 1, 2, 3, 4, 5, 6, 7, 8, 9개 미안. 전체 9개죠. 그리고 색칠한 거 몇 개예요? 색칠한 건 3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하 분수로 바꾸면은 3분의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호. 정답은 2번이에요. 홀, 지금 설명 매우 좋다. 자, 지금 설명은 매우 좋군요. 왜 좋다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말을 안 써서. 맞아, 대명사라고 불러요. 대명사. 요거 안 썼어요. 맞아, 이름을 정확히 불렀네요. 즉, 정의를 굉장히 잘 사용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 매우 좋았고요. 이해하기 너무 좋았고 설득력이 있었고 그 얘기를 답지 어디에 적어도 다른 선생님 누구라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자신 있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다 못한 게 있는데 거리 문제 풀기, 또 설탕물 문제 풀기 이런 건 다 못했어요. 요거 이제 혹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해줄 거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 퍼센트 보입니까? 퍼센트. 퍼센트의 의미 알려줄게요. 퍼센트죠.
자, 불어를 조금 배웠으면 성이 100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성이 100이에요. 이게 불어로. 펄는 뭘까요? 펄? 나누기를 하다 이 뜻입니다. 나누기를 하다. 그래서 85%는 100으로 나누기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100분의 85로 고치라고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100으로 나눴으니까요. 이게 나누기거든요. 85 나누기 100 이렇게요. 그래서 0.85가 되는 겁니다. percent는 100으로 나누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불어로 100입니다. 100. 성이라고 불러요. 성.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들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직 내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니까 오늘 이 시험지 2개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한 노트도 함께 보내줄 겁니다. 성이 어떻게 되죠? 승연, 방이요. 방승연.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은 1학기, 2학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랑 그 다음에 필수 예제 꼭 연습해 봐야 되는 거는 거의 다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제가 노트에 적어 줄게요. 자, 오늘의 수업 노트는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